자,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한 강의를 처음으로 제가 하는데 야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몇 가지 한의학과 사상의학적인 양약 분류를 통하여서 말기 암 환자들이 양방에서 손을 놓은 경우 그런 아주 헬플리스한 케이스가 체질에 맞는 한약과 양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회복되는지 이런 거를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한약과 양약만으로 해결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 우선 암 환자는 첫 번째 전제가 몸이 차가워져 있는 겁니다. 몸이 아주 냉하기 때문에 몸을 덮여야 됩니다. 암 환자는 겨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사주명리를 봅니다. 그러면 집에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인이나 남편이 답답하니까 사주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죽으르니 왔다. 죽는다가 아니라 죽으르니 왔다 그래요. 근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살 수 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강이 흘러가다가 폭포를 만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근데 계속 폭포가 지속되면은 배는 영원히 뒤집어지죠. 그 뒤집어져서 아주 험난한 물줄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한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일종의 사주학적으로 볼 때 병이 났다는 것은 몸이 극도로 안 좋은, 극도로 냉한 그런 시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몸이 추워지기 때문에 몸을 따스히 덮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암은 산소 부족으로 와요. 근원적으로. 산소 부족으로 오는데 이따가 더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은 산소로 실어 나르는 게 혈액입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야 암이 극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암 환자는 혈액량이 줄어 있고 혈액량이 줄다 보니까 아무리 숨을 들여 마셔도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액량이 줄다 보니까 사람마다 우리 집으로 말하면 보일러에 물이 줄은 거예요. 보일러에 물이 많으면 저 건너방 문간방까지 가겠죠. 근데 보일러에 물이 없으면 안방이나 따뜻하게 되는 거고 주변은 따뜻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암 환자들은 전체 순환하는 혈장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골고루 못 가다 보니까 가장 혈액이 안 가는 곳에서부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그 신생혈관을 타고 영양이 과잉 공급되는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보는 한의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암 환자의 전제는 몸이 차갑다. 그러면 몸을 덮여야 된다예요. 왜? 우리가 겨울나무에 물 줘봐야 물 안 빨아들이죠. 여름나무는 물을 빨아들이죠. 잠시 동양의 원리로 한번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이에요. 겨울나무는 가지만 무성하고 다 물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여름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막 물이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파릇파릇합니다. 여름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제가 1강에서 음과 양을 얘기했는데 양의 원리. 자연계가 뜨거우면서 팽창을 하고 팽창하는 만큼 내부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은 인력이라 그러죠. 인력. 인력의 방향은 뭐예요?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추워지면서 오그라들고 오그라들다 보니까 내부의 물이 거꾸로 다 배설이 돼 버려. 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팽창을 하면서 팽창하는 공간을 수분이 빨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양은 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음은 삼각형이죠. 외부에서부터 힘이 음성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차가워지면서 물이 다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는 겨울운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겨울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물이 다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암 환자를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겨울운이기 때문에 물이 소변으로 이뇨가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름처럼 만드는 거예요.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나면서 물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몸을 더웁게 해요. 또 한 가지는 운동, 엑서사이즈.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온열. 온열 치료 많죠. 우리 숙가마도 있고, 뭐 맥반석 사우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온열 기계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몸을 덮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금하고 온열은 외부적인 거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자,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약과 양약은 어떤 의미냐? 암 환자는 겨울운으로 들어갔어요. 북극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베어, 즉 아무것도 옷을 안 입고 팬티 하나만 입고 북극에서 뛰는 거예요. 자, 북극 추위에서 팬티만 입고 뛰었다고 몸이 더워집니까? 제가 80년대 군대 생활을 할 때 정월에 외출을 나갔는데, 그 중에 들어왔던 쫄병들이 너무 힘드니까 탈영을 해버렸어. 이제 탈영은 아니죠. 미기죠.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놀던 그런 친구들인데, 야, 이거 우리 못하겠다 하고 술 먹고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대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전체가 집합을 해서 아마 내 생각에 영하 25도는 됐을 것 같아. 팬티파람 집합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옷을 입어도 추운데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거예요. 저 바로 이거 이등병 때. 바로 부대 전입 가서 그 다음날 이게 벌어진 일이. 그때 사람들이 다 주섬주섬 옷을 벗고 연병장에 집합을 해. 걔 거기서 한겨울에 팔 벌리고 있는데 세상에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칼바람이 몸을 아주 그어대는 것 같아. 칼로 그어대는 것처럼 추워. 그거를 한 30분을 하고 나서 딱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러닝 하나를 입었는데, 그 러닝 하나가 얼마나 따스한지, 그 칼바람에 추웠던 열이 러닝 하나를 딱 뒤집어 쓰므로써 몸의 체온이 보존이 되면서 완전히 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는 러닝도 안 입고 팬티바람으로 북극에서 뛰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더워지지 않아요. 근데 양약은 뭐예요? 우리 한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암 환자 벗겨놓고 외투만 입히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뛰니까 일시적으로 몸이 확 더워지죠. 한약은 뭐예요? 내복 입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내복을 입고 뛰니까 당장 더워지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나 한약을 같이 쓴다는 거는 암 환자에게, 북극에 있는 암 환자에게 우리가 외투와 내복을 같이 입혀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암 환자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체질에 맞는 한약과 양약을 쓸 때는 추운 몸에다가 내복을 입히고 외투를 입혔기 때문에 몸이 더워져.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소변으로 덜 나가고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암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사기말 환자들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딴짓 안 하고 바로 열심히 몸을 가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요. 제가 환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와서 한약과 양약을 컨트롤하면 좋아진다. 하지만 이걸로 시간을 버는 거다. 결국은 네가 운동을 해서 몸을 뜨겁게 해야만 완치가 되는 거지, 당신은 아무리 한약과 양약이 좋고 건강식품이 좋아도 몸을 안 움직이고 있으면 다시 식어진다. 몸의 운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은 늙기 때문에 몸이 식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약과 양약이 듣질 않는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한약과 양약 외투를 입고 몸을 더운 사이에 엄청 운동을 해서 몸 자체가
피를 돌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게 암을 치료하는 거다. 근데 이러한 것을 안 듣고 암이 2, 3기 분들은요, 조금 좋아지면 아유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지. 나 돈도 벌어야 되고 예전 하던 일도 해야 되고 공무원이면 내가 진급도 해야 되고 내가 논문 쓰는데 요거 조금만 참고 논문 쓰면 내가 박사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코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암 환자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선 몸을 건지고, 몸이 완치가 되고 나면 모든 거를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욕심 부려 갖고는 우리가 약을 쓰면 몸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면 자기 몸이 회복됐는 줄 알고 그 약으로 쓴 에너지를 다 외부적인 일에다가, 바깥 사업에다 써버려. 몸의 장기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이거 암 환자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로 돈 많고 사업에 성공한 분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암 치료하면 잘 안 돼요. 왜? 마지막 끈을 안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놓고 나는 내 몸만 챙기자 하는 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 뜨거워지는 원리를 지금 설명을 했고,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소변에 대해서, 특히 야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보죠. 그래, 암의 두 가지는, 하나는 산소 부족,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혈액량이 주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신생혈관이 자란다. 하나는 지방 과다예요. 오늘은 우리가 산소만 부족하다고 다 암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무기력해져. 또 지방이 과다하다고 다 암에 걸리지 않아요. 지방이 과다하면 살이 찌고 비만이 돼버려. 고혈압이 생기고. 산소 부족과 지방 과다가 두 가지가 겸할 때 바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부족은 우선 호흡 운동이 약해져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죠. 또 지방 과다는 육식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육식을 섭취해도 노동을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육식의 지방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서 자꾸만 먹으면 비만이 되고, 결국은 이 지방이 나중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뉴트로필로 해서 캔서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으라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라는 고기가 있어요. 양반 선생님들은 암 환자들한테 당신 항암하니까 잘 먹어야 돼. 거기서 말하는 고기는 단백질입니다. 지방질이 아닌. 근데 우리 한국말은 단백질도 고기라 그러고 지방질도, 기름기도 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고기는 먹지 말고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네 발 달린 육류보다는 물고기가 좋아. 왜? 물고기 하루 종일 움직이죠.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그만큼 몸을 순환시켜. 피가 깨끗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닭고기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닭을 어디서 키웁니까? 닭장에서 키워요. 방목한 닭은 먹어도 돼요. 저는 계란은 먹어도 닭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닭은 소민들한테 좋지만은, 방목한 닭은 근육이 있어갖고 살이 찌진 않겠죠. 단단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양 과잉으로 호르몬제를 쓰고 닭장에 가둬가지고 사람을 감옥생활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생활 시킨 닭이, 짐승도 감정이 있죠. 우리 짐승 때리면 물려고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둬놓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안에서 내부의 좌절과 원망과 여러 가지의 분노가 일어나겠죠. 안에서 속이 터지겠죠. 그럼 그게 바로 짐승의 고기의 에너지로 작동을 해요. 그럼 그런 걸 먹어서 결코 사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질 플러스 거기다가 영혼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짐승도 가지는 파동이, 그 나쁜 파동이 짐승의 육질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먹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먹고 웬만하면은 짐승은 먹지 말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야뇨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고기를 먹더라도 암 환자는 잠시 국을 끓여서 냉동에다 15분을 집어넣어라. 냉동에 들어가면 기름이 굳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기름말을 걷어내고 다시 이거를 덮여서 먹어라. 거기다 채소 같은 거 넣어서 끓여서, 물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덮일 때 또 문제가 돼요. 요새 전자레인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로 그 물질의 내부에 있는 수분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가서 진동을 시켜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편리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성분은 다 파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덮여가지고 꺼내서 잘라보았어요. 전체가 뜨거워. 고구마 전체가 안서부터 밖까지. 이거는 바로 마이크로파가 고구마 내에 수분에 흡수되어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뚝배기에다가, 우리 뚝배기 있죠? 된장 끓이는 고구마를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넣었어요. 뚝배기를. 그래서 덮여보니까 고구마를 꺼내서 잘라보니까 바깥쪽은 뜨거운데 안은 차가워요. 이거는 뭐냐, 전자레인지가 뚝배기를 건드려서 그 분자들을 움직였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고구마를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꼭 안 쓰실 이유는 없고, 제 생각에는 전자레인지를 쓰시되 요새 이런 용으로 나온 뚝배기라든지 또 뭐 뚜껑은 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전자레인지용 덮이는 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아까 1강 원고에서 상식선의 주의사항으로 산소 부족과 지방 과다를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지방은 빼고 산소 부족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요인은 하나는 우선 운동이 불편 안 해서 그래. 운동 안 해서. 저는 암 환자들한테, 아주 말기 암 환자들이 오죠. 그러면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합니다. 당신은 못 살아. 이 지경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겠냐.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느 환자가 안 하겠다 그래요. 산에 가서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뛰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헉헉대는 사람한테 산에 가서 뛰라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환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산에 가서 딱 1분만 뛰어보세요. 평지를 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 가서, 경사진 데 가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분은 누구든지 뛰죠. 그죠? 뛰고 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숨이 헉헉대. 그러면서 폐가 움직이고 척추가 움직여. 지금 무슨 얘기냐, 요즘은 우리가 노동이 없고 손가락만 움직여도 살아요. 우리가 외계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E.T. 여러분들 보셨죠? E.T. 어떻게 생겼어요? 배우 블록 맞죠? 엄청나게 큰 눈과, 그죠? 코나 입은 작고, 이게 E.T. 사진. 제가 펜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이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좀 그림이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E.T. 사진인데, 이게 뭐 E.T가 진짜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인류가 지금처럼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만 길고 눈만 커져. 왜? 컴퓨터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70대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나마 40대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밑에 세대는 이를테면 40대에 썼고, 저보다 좀 한 10년 아래는 엄마가 애를 뵀을 때 이미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그럼 엄마가 컴퓨터를 보기 위해서 눈을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 진행이 안 돼. 남들은 다 따라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움직여. 그러면 선생님이 손 들면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고, 수업방이니까. 나중에 와서 뭐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정독하고 외우고 이런 훈련만 했지, 막 눈이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커셔를 찾는데 너무 우리 세대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언젠가는 오페라를 가려고 한번 신청을 하다가 한 30분을 해도 안 돼. 그 포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분명히. 근데 대학을 졸업한 제가 그거를 못 한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눈의 신경이 발달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우리보다 한 10년 아래 세대는 벌써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가 눈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신경 분화가 애들한테 유전이 돼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컴퓨터 학원에서 젊은 친구가 늦게 왔어. 그래서 제가 한참 했던 걸 옆에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쳐다보지도 않아. 금방 따라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한 진도보다 더 빨리 나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손가락이 정말 길구나. 저하고 달라. 그러니까 컴퓨터에 적합하게 눈하고 손가락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ET도 만약 우주인이 있다면, 인류가 진화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져요.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섬에서 원래 늑대는 7kg인가 8kg를 뭐 냄새를 맡고 소리를 그 이상 듣는다 그래요. 근데 3대를 늑대를 한 섬에 가둬놓고 키운 거예요, 사람이. 그랬더니 3대가 딱 지나니까 늑대의 귀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강아지처럼. 그리고 사람이 밥을 주니까 눈이 발달해 갖고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자연계에서는 냄새를 맡고, 그죠? 후각과 청각이 동원이 돼야 적을 알 수 있고 내가 먹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각과 청각이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늑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길죠. 길다는 건 올팩토리, 코의 올팩토리 시스템이 킨 거예요.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코가 짧지 않습니까? 왜? 뇌를 쓰니까 코가 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짐승들은 후각을 통해서 모든 거를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 길어져야 돼. 근데 3대를 지나니까 아, 이 쫑긋하던 귀가 가라앉아 가지고 일반 강아지처럼 가라앉고 이 입이 주둥아리가 짧아져 버린 거예요. 반이 돼 버리더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반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러시아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변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현재는 너무 컴퓨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암 환자가 산에 가서 뛰면 어떻게 돼요? 헉헉대면서, 헉헉댈 때 우리가 척추가 움직여. 척추가 움직여야 운동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운동을 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했고, 근데 폐가 너무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암 환자는 폐가 무지하게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쓰질 않아 갖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폐가 다시 늘어나야 돼. 근데 그동안 오래된 우리 고무줄이 오래되면 굳어 갖고 어떻게 돼요? 딱딱해서 다 오그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부은다고 해 갖고 부러집니까? 잘 안 부러지죠. 굉장한 압력이 오죠. 그 압력만큼 폐가 안 늘어나니까 심장이 빨리 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뛰고 10분이고 15분이고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 쉴 때 척추가 막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분 뛰던 게 2분이 되고 2분 뛰던 게 5분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활량이 늘어나면 암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폐활량을 안 늘리고 외부적인 뜨겁게 만드는 요인, 항암제, 한약으로 해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환자가 만약 한약과 항암제로 내복과 외투를 입고 거기다가 스스로 폐활량을 늘리면 완치로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강의가 길어지는데 뭐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요, 짐승은 아프면 바로 죽습니다. 누워가지고. 사람은 아파도 10년, 20년을 속속이다 죽습니다.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자, 여기 한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호랭이라고 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척추가 움직이죠, 척추가. 그리고 장이 다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은 장이 다 눌려 있어, 장이. 그리고 짐승은 네 발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좌우의 균형이 똑같아.
사람은 한 발로 쓰다 보니까 오른쪽이 강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운이 가고 왼쪽이 강한 사람은 왼쪽으로 기운이 가. 근데 짐승은 네 발을 쓰다 보니까 양쪽 상하 좌우가 평행한 에너지를 쓰게 돼. 평행한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잘 굴러가죠. 자동차에 여기다 추를 박으면 내려올 땐 잘 내려오지만 안 올라가죠. 우리가 직립해서 생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강한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네 발 보행을 하게 되면 사지를 똑같이 평등하게 써야 되고 상하의 에너지도 맞고 좌우의 에너지도 맞아. 그러니까 몸에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또 한 가지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우리가 보통 사람은 평소에 가슴을 접고 있어요. 팔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흉통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죠? 벌려갖고 올리면 더 늘어나 버려요. 벌려갖고 올리면 흉격이 늘어나 버려. 바로 짐승들은 항상 흉통이 늘어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할 때 겨드랑이에 팔을 붙이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폐 자체가 오그라들어 있지만은, 그죠? 짐승처럼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면 폐가 금방 확장이 되고 횡격막이 늘어나 산소가 많이 들어. 그죠? 그리고 척추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암환자들이 많이 걷는데 노르딕 워킹을 해야 돼. 노르딕 워킹이 뭔지 아실 겁니다. 지팡이 짚고 걷는 거. 지팡이 짚고 걸으면 지팡이를 좀 높이 짚으면 어깨를 움직여, 날개를. 근데 발만 움직이면 이건 물고기 운동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거는 음양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물고기는 꼬리는 발달해 있지만은 팔은 약해. 그죠? 우리가 발로 걷는다는 건 꼬리 운동만 한다는 얘기예요. 새는 가슴이 발달하고 날개는 강하고 다리가 약해. 암환자는 거의가 음인이야. 5%만 양인이고 95%가 음인이에요. 탈수되는. 그러다 보니까 암환자는 다리로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깨 운동이 돼야 돼. 어깨 운동이 되고 횡격막이 벌어져야 돼. 그죠? 사람이 부부생활 하는 사람하고 부부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난소암 유방암 걸리는 게 처녀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부부생활은 뭐예요? 사람이 유일하게 짐승처럼 움직이는 게 바로 부부생활이에요. 우리가 섹스를 한다는 거는 성적인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척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척추 운동을 하고 뭐 과도하게 에너지 소모를 하겠죠. 짧은 시간 내에. 하지만 이것이 성을 통해서 그동안 뭐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우리가 피로감도 풀리고 잠도 숙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성을 통해서 격렬한 척추 운동이 되면서 장이 움직이고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가 꼭 굳이 부부생활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 왜? 가슴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뛰다 보면 흉격이 늘어나 버려요. 흉격이 늘어나서 폐활량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산을 펄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암하고는 그야말로 이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고, 자, 그래서 자꾸만 길어지는데 혈액량의 부족은 탈수 때문이에요. 싱겁게 먹는 습관과 야뇨가 암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 유발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이따가 요 강의를 끝내고 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넣을지 다음 강의로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절대 안 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서 제가 소금 부분을 제안해서 소금과 야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암은 이제까지 논리로는 암은 탈수, 몸이 추워지면서 이뇨가 되고 물을 마셔도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탈수에 의해서 생긴다. 학술적인 용어로 디하이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극소의 탈수 끝에 암이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걸었을 때는 우리는 막 땀 흘리고 탈수가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라도 뭐 오아시스 만나면 그냥 가서 사람들이 목을 축이느라고 달려들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왜 탈수가 됐는데 물을 안 마실까? 이런 의심이 필요하죠. 왜? 탈수에 적응이 된 겁니다.
암은 주로 소양인 태양이보다는 소음인 태음인병이에요. 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양인도 암이 발생해요. 하지만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하려면 무궁무진하지만 태극도의 양,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인데 몸을 뜨겁게 하는 게 소금이고 몸을 차갑게 하는 게 포타슘이에요. 포타슘은 커피, 녹차, 코카콜라, 초콜릿, 도마도, 오이, 상치, 치커리, 브로콜리, 감자, 호밀, 호박, 가지, 우엉, 당근 이런 것들이 포타슘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상학적으로 소금은 여름이고 포타슘은 가을이에요. 여름은 나무가 아까대로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양의 기운이 오면서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해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증산을 하면서 더워지니까 이파리에서 증산이 일어나죠. 수분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모세관 현상을 타고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요. 근데 겨울에는 증산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인여가 돼버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갑자기 강에 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과 태음인은 생리적으로 바닷물고기하고 똑같아. 소금이 항상 빠져나가고 포타슘이 흡수돼요. 그래서 바닷물고기가 아무리 소금물을 마셔도 붓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항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 쉽게 생각하면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를 음인양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물고기 소금 배설 못합니다. 작년에 중국에 홍수가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고기들이 강하고의 그 바다 근처에 가니까 염분을 먹고 붕어, 잉어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죽기에 바빠. 용봉탕 끓여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소양인 태아에는 염분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포타슘이 높아야 되지만 유방암 환자에 많습니다. 일반 암 환자들은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포타슘 높은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리선암에 도마도를 먹는다, 바나나를 먹는다, 사과, 키위 절대 안 됩니다. 도마도, 오이, 상치, 고구마, 커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체질, 어텀 타입이 태음이에요. 겨울 체질, 윈터 타입이 소음이고 이런 분들은 포타슘 높은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암 환자 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물 안 먹는 분들이 암이 걸려요. 물을 잘 안 마셔서 암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 나는 하루에 3000cc 마십니다. 소금 없이 물 마시면요 오히려 겨울나무에 물 주는 것처럼 몸을 차게 해서 다 이뇨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정신적 스트레스, 음식 습관, 육류 과다 섭취 플러스 물 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 혈액량을 늘리냐. 자, 우리는 혈액량이 줄어드는데 갈증을 안 느끼는 이유는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무기력해지고, 그죠? 그러면 잠만 자게 되고, 저혈압이 나타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거를 동양에서 골증이라고 그랬어요. 골음. 태음, 소음, 고름 중에 골증. 그래서 골증이라는 것은 주로 사지가 차갑고 오그라들고 마비가 되고 이런 걸 골증이라고 그러는데 골증이라는 거는 혈액량 부족이에요. 그럼 혈액량 부족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제가 잠깐 공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혈액량입니다. 이거는 혈압이에요. 이거는 맥박수예요. 이거는 일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암 환자가 물을 안 마셔서 혈액량이 줄어버리죠. 싱겁게 먹어서. 그러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야 돼요? 보상 기전이 움직여야 돼. 이 중에 프레셔가 올라가면 고혈압이 되는 거고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공황장애 협심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인에게 발생하는 소금에 의해서 소금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압이 있는 반면에 음인들은 탈수 끝에 디하이드레이션 끝에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프레셔가 올라갑니다. 이때 이뇨성 고혈압인 발살탄 계열을 먹으면 안 됩니다. AC 이니비터라는 고혈압 분류가 있는데 이건 양인들의 소금기 빼는 약이에요. 그게 아니고 베타 브로커, 칼슘 브로커 같은 혈관 확장제를 통해서 피를 잘 가게 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서 혈압약도 체질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혈압이 되면 힘이 빠지고 골증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고 순환장애
이게 암 환자예요, 바로.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현대는, 제가 오늘 아침도 오다 보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는데 또 지하철에서 사진 찍으면은 붙잡아 간다 그러니까 찍지 못하고 다들 고개 숙이고 고개 꺾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음인이고 양인이고 핸드폰 볼 때도 가슴을 떡 펴고 봐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폐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폐 위쪽이 눌려져. 그런 생활이 아주 반복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암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물을 찾게 되고 겨울에는 누구라도 물을 안 찾아요. 왜? 소변만 나오니까. 그래서 자, 요번에는 이것과 암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제가 학술적으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암은 신생혈관이 자라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암세포 주위에서 신생혈관이 자라요. 우리가 항암제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 항암제는 화학치료제예요. 독가스 같은 거 써가지고 세포도 죽이고 암도 죽인다는. 2세대 항암제는 표적치료제예요. 표적치료제의 시작이 아바스틴인데 이 약물들이 어떻게 나왔냐. 서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암 환자는 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암을 먹여 살리는 신생혈관이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했어요. 제가 자세한 기전은 여러분들 제 글에 보면 약간 소개를 해놨습니다. 더 들어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화학적으로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결국은 새로운 혈관이 자라서 암을 먹여 살린다예요. 그러면 신생혈관은 왜 자라냐 했더니,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간암 환자의 색전술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영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암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조영제가 들어가서. 그죠? 조영제가 안 들어가면 분류가 안 돼요. 자, 정상 조직은 조영제가 안 들어가. 왜? 혈관이 없으니까. 근데 암 있는 부분은 어마하게 많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조영제가 가니까 거기가 이렇게 조영증강이 되는 거예요. 이 조영제를 타고, 혈관을 타고 조영제만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닙니다. 영양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부위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혈관을 만들었는데 그 혈관을 타고 많은 영양이 가는 게 암이에요, 바로. 거꾸로 말하면 산소 공급하면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간암 갖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암은 혈관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서양은 입증하는 학문이니까 VEGF가 암을 유발하더라 이거예요. VEGF는 바스큘라 혈관의 내피 성장인자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연구해서 단백질을 깨버리니까 암이 안 자라더라. 옛날 같으면 대장암에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기 전에 4기 말에 뭐 3개월밖에 못 사는 환자가 아바스틴 쓰니까 3년을 살아. 근데 이거는 체질 개념이에요. 이 단백질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또 연구했어요. 그러면 암 환자에게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생기냐 했더니 산소 부족이더라는 거예요. 산소 부족. 하버드에 가면 다나파브 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에 이 지금 윌리엄 켈린이라는 분이 2019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주제가 뭐냐?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죠. 산소 부족이 바로 네오바스큘라, 신생혈관을 만든다. 암을 먹여 살리는 신생혈관이 생기는 이유는 VEGF라는 단백질이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는 인체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더라. 그거의 원리를 화학적으로 입증을 한 분이에요. 테어민이에요. 테어민.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저산소증 유발균자로 이 부분을 한번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 암의 신생혈관이 자란다는 것은 밝혀져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 이것이 신생혈관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 왜 산소 부족이 생겼느냐? 아까 말한 운동 부족과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순환혈장량 부족이에요. 물 안 마셔서 그래요. 또 물을 마셔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 소금 없이 물 마시면요 오히려 더 이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학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야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암 환자가 암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밤에 소변을 몇 차례 보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뇨가 일어나면 양반 선생님들이 무슨 약을 쓰냐? 알파 아데노직 안타고니스트라는 약을 써요. 하루날, 탐슐로신,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약들이 있습니다. 약물 분류로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예요. 이 약들은 암 환자들에게는 의민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원리냐? 우리가 양이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 때 소변이 밤에 내려오면서 방광이 뺑뺑해지겠죠? 그럼 몸에서 이 압력이 생기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뇌가 방광 수축해. 그래서 방광을 짜서 소변을 내보내는 거예요. 즉 방광 용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잦은 이뇨를 하는데, 저 약들은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들은 사상학적인 설명으로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방광 용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좀 한참 차도 괜찮고 밤새 소변이 차서 뺑뺑해지면 그때 소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알파 아드레너직은 하나는 방광 용적을 누리고 하나는 요 방광 경부를 열어버려. 그래서 소변이 줄줄 새게 해서 탈수를 시켜버려. 이거는 양인들의 약이지 의민들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저립소남 환자 하나를 소개할 텐데 그분이 저런 약을 쓰고 있다가 암 수치가 2420이 돼서 왔어요. PSA가. 분당 서울대에서 2주 안에 죽는다고 할 때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전신뼈전이가 돼 있었어. 제가 이런 약물을 끓고 이분을 회복시켜갖고 천수 누리고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 집에서 치료하면서 육으로 돼갖고 지팡이 던지고 일어나 걸은 거예요. 한번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아데노직 안타고니스트 쓰면 안 됩니다. 의민들은. 근데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의민들의 야뇨는 뭐냐? 소금 농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오줌 싸게 뭐 얻으러 다녔어요? 키 얻으러 다녔죠. 우리 키라는 게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테지만은 옛날에 그 쌀 도정을 한 다음에 그 꺼풀 자잘한 거를 그 우리가 꺼풀을 저거 하기 위해서 키에다 놓고 쌀을 이렇게 던지면은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 버리죠. 불어가지고. 그게 키인데 키를 뒤집어 쓰고 집집마다 소금 얻으러 다니게 했어요. 그 옛날에. 즉 소금 부족으로 암이 유발한다는, 이 야뇨가 된다는 걸 알으셨던 거예요. 옛날 선조들이. 그래서 소음인 태음인들은 항상 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 환자는 짜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염도계를 2개를 구입을 해 보십시오. 하나는 소변 찍어보는 거고 하나는 음식 찍어보는 거예요. 요새 한 2만원 돈이면 삽니다. 소변 염도는요 0.9에서 1.2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은 0.3에서 0.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소변 염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예요. 그 소변을 찍어보고 만약 염도가 0.9 이하면은 소금을 섭취해야 돼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소금은 토판염이 아주 좋습니다. 간수 뺀 이 토판염을 가지고 물 200cc에다가 한 서너 숟가락을 차 숟가락으로 넣으면 염도가 0.9가 만들어져요. 또 2 이상이면 너무 짜갖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0.7에서 0.9 정도로 하루에 4-5번을 먹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음이는 산양류, 태음이는 우유, 뭐 이 밖에 캐모마일 차, 소음이는 생강차,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죠. 거기에다가 염도를 2.0 정도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1, 2회 정도는 이 정도를 마시면 대부분 소변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성장할 때는 밤에 3, 5차례 소변을 보고 암이 멈출 때는 한 차례밖에 안 봐요. 그래서 야뇨 횟수를 통해서 암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소변 염도계 안 써도 알아. 어떻게? 소변이 맑고 투명하면 염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소금 좀 먹어야겠네. 국물 좀 먹어야 되겠네. 국 건더기보다 국물을 먹어야 돼. 암 환자들은 소변이 좀 노란색을 띠면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만 짜게 먹어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제 사진을 찍어봤어요. 저는 태양인이라 좀 염도가 높아. 1.7이 나오더라고요.
1.7. 근데 여기서는 실은 잘 구분이 안 돼. 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게 물의 양이 많아갖고 짙어진 거예요. 깊이 때문에. 실은 물의 양을 요거하고 똑같이 하면은 훨씬 엷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의 제 염도였고, 제가 물을 희석해서 0.5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는 거에서 제가 실험을 다시 해서 이걸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 자, 1.1, 0.9, 0.7 소변 염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맑아지면 염도가 모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보았고, 다시 한번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자, 정주영 씨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모르는 분이 없죠. 이분이 공부는 많이 안 하셨어.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안 했다 그래요. 일찍이 도망 나와가지고 사업에 성공하셨는데, 아산마늘 막을 때 정주영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맨 땅에다 벽시를 뿌리는 거예요. 벽시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으로 물을 찾아서 2m씩 기어내리가. 그래서 뿌리가 안착이 된 다음에 물을 주니까 태풍에도 안 올려. 근데 우리가 나무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안 자라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들어오는데 왜 자라버려요? 그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암 똑같은 원리예요. 암 환자는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몸에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신생혈관들이 물을 찾아서 산소를 찾아서 뿌리를 내민 겁니다. 이거를 타고 과잉의 영향이 가는 게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은 캔서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거를 머리에 기억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암을 우리 사상학적으로 저희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